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은호입니다. 올해 67입니다. 35년간 서울시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핸들을 잡고 살았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얘기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늦은 시간이란 게 없더라고요. 늦게 만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만난 거더라고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차고지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컵을 늘 두 손으로 잡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태성 진전이라는 병이더군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빈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제 인생이 저 버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일을 다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온 그런 기분이랄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락방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 먼지 쌓인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는데 왠지 열어보기가 무서워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골목 합창단 공개 리허설 안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더군요. 시니어 분들을 위한 합창단이라고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하나? 그렇게 혼잣말하면서도 왠지 그 전단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일상이란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습관처럼 버스 시간표를 들춰보기도 합니다. 4번 버스가 오후 3시 15분에 종점을 출발해서 4시 40분에 시청 앞을 지난다든지. 몸에 밴 기억이란 게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딸 나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손 떨리는 것도 꼭 확인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요즘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니까. 나래는 참 좋은 딸이지만 가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저를 과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사랑 타령이라도 하실 줄 알겠네요, 이 나이에. 나래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심장까지 늙진 않더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어서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합창단 리허설을 보러 갔습니다. 문화센터 소외의실에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모여 계시더군요. 단원분들과 관객이 섞여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실장님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후라고 3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합창단이 어떤 곡들을 부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시 음원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1982년 대학 동아리 공연 아카이브 테이프입니다. 투고자는 Y세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40년 전 20살의 봄을 통째로 데려왔습니다. 대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윤서진.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멍하니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고개를 들어보니 약국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약국. 설마 그 서진이?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은호 씨,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서진이는 예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버스 기사 했어요. 35년간. 아, 그러시구나. 저는 약사가 됐어요. 보시다시피. 서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집안 사정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했어요. 유학을 포기하고 가족 병간호를 하느라 몇십 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은호 씨, 편지가 어느 날부터 오질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요, 서진 씨 편지가 갑자기 끊어져서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럴 리가. 저도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둘 다 편지를 보냈는데 서로 받지 못했다니? 그때 문득 다락방에 그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내 물건들 정리해뒀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서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갈 때 서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워크맨을 꺼내는 걸 봤어요. 아직도 그런 걸 쓰시는구나 싶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 나래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빠, 엄마 떠난 지 겨우 5년이에요. 너무 빨라요. 나래야,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 혹시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나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한편 서진이도 비슷한 상황이었나 봐요. 아들 지우 씨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더군요. 어머니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상대 집안에서 반대하면요?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과부 혼자 살기 외롭긴 하겠지만 어느 날 문화센터 계단에서 나래와 지우 씨가 마주쳤나 봐요. 둘이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탐나십니까?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누군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까지 싸우게 만들었다니. 서진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발씩 물러서게 되었어요. 서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먼지 쌓인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박스 안에는 제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 수십 통이나 있었어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제가 받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거예요. 가난한 버스기사 집안 아들이 대학생과 사귀는 걸 반대하셔서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니 서진이가 얼마나 제게 편지를 쓰고 싶어 했는지, 왜 답장이 없는지 얼마나 궁금해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아무래도 우리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합창단 분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버스를 몰아볼까 해요. 합창단 어르신들 모시고 시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합창단 어르신들이 모두 탑승하셨어요. 서진이도 함께였고요. 해 진력,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982년 봄, 이 노선의 종점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편지를 받지 못해서 약속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서진이에게 편지 뭉치를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셨더군요. 미안해요, 서진아. 서진이가 편지를 받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손떨림은 본태성 진전이라는 병이에요. 심각한 건 아니고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대요. 산책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어요. 업무용이 아닌 일반 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버스 안에서 1982년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서진이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합창단 어르신들이 모두 허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조용한 오후였어요. 서진아,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남은 날들 내 옆에 있어 줄래?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너무 늦은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 만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만난 거야. 멀찍이서 지우 씨와 나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우 씨가 나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82년에 쓴 거예요. 아저씨에게 못 갔던 편지입니다. 나래가 그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나래야, 괜찮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결혼 대신 다른 선택을 했어요. 동반자 선언이라고 할까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요. 매달 한 번 버스 노선 여행의 날을 정했어요. 제가 35년간 몰던 노선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거예요. 종점에서 내려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카세트에 새로운 메시지를 녹음해요. 서진이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함께요. 미래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7번 버스 종점에서 은호와 서진이 함께. 손떨림은 여전해요. 여전히 컵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서진이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서로 도우며 살면 되니까요. 나래와 지우 씨도 이제는 저희를 응원해 줍니다. 가끔 네 명이 함께 식사도 해요. 어르신들은 가끔 물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의 방향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의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해요. 하지만 끝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67의 두 번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35년간 버스를 몰면서 배운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카세트 테이프가, 여러분만의 편지 뭉치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서진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진아, 4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남은 시간 더 행복하게 살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